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일단 오늘 2% 정도 하락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조금 떨어졌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주가의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 심리는 투자자들의 심리겠죠. 그럼 우리가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고가 매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자, 보세요. 고가 매물을 받아 먹었을 때는 주가가 이런 식의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신고가라 그러죠. 신고가의 의미 자체는요. 고가 매물을 받아 먹는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좋아질 종목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좋은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자, 이쪽 구간 23년도에 하이닉스는 적자를 봤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쭉 내려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되는데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의 23년도 실적은 7조 7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그렇죠? 분기당 평균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잖아요. 아니, 주가를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23년 초에 바닥을 찍고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지금은 실적이 어떨까요? 개선세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개선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엔비디아가 빠질 때까지 올라간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전방에 있는 이 산업군이라고 보면 되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까지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하고의 그 밀접한 연관성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한국 시장에 있는 그 특성을 봤을 때는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토대로 이수페타시스를 매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를 자, 보세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런 실적 개선세들, 그쵸? 실제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예상치 있죠. 예상치는 994억이에요. 24년도의 예상치. 근데 보세요. 994억으로 회복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2년도 실적에 미치지 못하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기대치가 아니라 실적을 넘을 수 있는지 그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수치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은 가능하지만 확정은 내릴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AI 산업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거기서 새로운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GPU. GPU에 뭐가 들어가요? HBM. HBM을 다 포함해서 이걸 다 합쳐놓으면 그쵸? 기판이 들어가고 그 기판이 뭐가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그쵸? 여기에 포함해서 AI 가속기나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시세잖아요. 시세.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버니까 그 시세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모든 내용들의 결과는 실적인데 그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폭락하죠. 언제? 다 오르고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군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 가격군에 대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군에 대한 분류가 되었을 때 그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이렇게 보고 또는 실적보다 가격이 빠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즉 주식시장의 내용 한번 보시면 이 화면은요.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오늘까지예요. 어떻습니까? 112%. 그쵸? 2배가 넘었죠. 시장 수익률하고는 비교하기 어렵고 그쵸?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계좌 수익이라는 겁니다. 계좌 수익은 뭡니까? 손실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도 손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2%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도대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그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정도, 그쵸? 3개월 동안 100%를 넘게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그 알고 체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그 내용입니다. 무조건 주도주를 해요. 근데 주도주는 가격이 먼저 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즉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타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리를 말씀드렸고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인증은 112%. 그리고 종목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여기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향 반도체입니다.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어 가고 있고 오늘자로 제가 3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자로 10%대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4월 1일 시장가 매수 8시 43분 장시작 전이죠. 47, 54 전부 다 장시작 전입니다. 자, 보세요. 동진 세미캠 정확하게 들어가죠. 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졌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더라도 DI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3월 초에 정확하게 돌파 구간이죠. 이런 부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냅니까? 충분히 다음 매매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번 내가 막 처음에 뭐 공략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이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3월 달에는 어떻게 했나요? 돌파 구간 정확하게 공략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왜 매매를 안 했을까요? 돌파 구간이 아직까지는 반등이잖아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내일은 뭐예요? 갭이 나오죠. 갭 나오고 나면 뭐 나와요?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쏟아지는 과정에서 뭘 해요? 확인을 한다. 그 확인은 뭐예요? 우리가 보유 기간을 낮추는 것. 그러기 위해선 타점이 중요하다. 그런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의 수익이 가능하고 아까 전에 봤었던 계좌 수익, 그쵸? 3개월 동안 2배가 넘는 계좌가 2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이만큼 중요한데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그쵸? 그 타점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입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 돌파 구간에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제가 왜 보는지 이제 명확하게 나왔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눌림목,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작년에도 적게 오른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나요? 10,000원부터 40,000원까지 두 달 동안. 즉 시세는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면 이 뒤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타점을 잡아야 된다. 왜? 올라가는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오니까 주도주를 매매해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강한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 그렇죠? 그 이해하는 부분.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하는 것. 그래야 주도주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 그 미래 가치는 어디예요?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쪽에서 나온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자 그리고 이해는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막 장기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 있죠? 절대 주식시장에서 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